자, 오늘 너희들이 받은 책은 좀 늦게 시작한 만큼 다른 애들은 거의 먼저 시작했던 반들은 이 책이 거의 끝나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진도에 좀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주말 과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걱정이 크게 안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너는 과학을 어디까지 했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중등까지는 한 번씩 보긴 했니? 중3 과정까지. 중3까지는 못하고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정도만. 너는? 중3 거까지 못 끝내고 그 중3 거랑 물론 이어주는 수업 다른 학원에서 뭐 이어주는 시험, 뭐 브릿지 수업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좀 했다. 지금은 안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배우고 있다. 어쨌든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말 과학을 좀 병행을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여기서 배우는 게 80분 수업이잖아, 그지? 주말에 배우는 수업은 3시간 수업이고 여기서 배우는 수업은 80분 수업이어가지고 수업에 시간 차이가 있는 만큼 깊이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못 나가. 여기서 하는 수업들은 여기서는 이제 딱 영재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나는 좀 이론을 좀 배우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 수업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분명히. 그러니까 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배웠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배운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또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가면은 진도를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요 수업만 들을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도 좀 하고 있으니까 물리 원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고등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단가를 좀 들어주는 게 어떨까 싶은 거지. 그러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안 그러면은 나중에 좀 많이 힘들어져. 왜냐면 우리가 나가는 진도대로라면 난이도가 그냥 팍팍팍팍 그렇게 상승할 거거든. 그때 그 난이도 상승만큼 내가 실력이 못 따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겠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너는 물리 원하니 투하니? 저 역학심화랑 역학 심화하고 있어. 심화는 뭐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그때 물리 원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지? 너는 물원 화원 하고 있어 지금? 너는? 물투하투. 너는 안 하고 있어 너도? 그리고 너는? 옆에 화원 하고 있어? 물원은 안 하니? 예전에 하긴 했어? 주말과학에서 지금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냐? 역학 역학 심화? 아니 물원, 물투, 역학 심화 있잖아. 물원? 물투? 몰라? 아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냐. 대답도 안 하고 자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죠?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상담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볼 줄 모르겠어. 오늘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다음 주부터 교사가 바뀔 수도 있거든. 예? 이게 요즘 영재고 입시가 지금 2차가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간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또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만나게 될 사람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라. 오늘 선생님이 할 때는 벡터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파트인 속력속도, 가속도 파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속력속도, 가속도 파트는 우리가 여기 주말과학 한 사람들 다 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지? 다 했어. 그리고 중등과정만 배웠던 사람이라도 속력에 대해서는 배웠어. 그지? 맞냐 안 맞냐?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시간분의 거리로 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아, 배웠잖아 그거는. 그지? 그래서 이론을 막 이렇게 막 세세하게 진행하기보다는 빠르게 한번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빠르게 한번 훑고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죠? 에? 자, 첫 번째. 자,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게 역학이다 보니까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그지? 그냥 그래.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다 보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지? 위치가 변하다 보면 반드시 그 물체에게 부여되는 물량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물체의 빠르기지. 물체의 빠르기를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속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바로 뭐야? 속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속력과 속도. 그지?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그 방향. 그래서 방향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속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칼라라고 해서 크기만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속도는 벡터라고 해서 크기뿐만이 아니라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방향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둘 다 빠르기라고 하는 물체의 빠르기라고 하는 물리량이긴 한데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때는 속력이 더 유리해요? 속도가 더 유리해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는 속력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냐? 속도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냐 이 말이야. 그렇지. 속도가 더 유리하지. 왜? 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방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치타는 100km/h로 달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치타가 동쪽에서 뭐 서쪽 방향으로 100km로 달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뭐야?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맞냐 안 맞냐?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중등 과정에서 이 둘을 구별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중등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 둘을 구별해서 쓰지는 않는다고. 속력, 속도 사실 똑같다 하고 배워. 그치? 중등 과정에서. 근데 고등 과정에서는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자, 속력 어떻게 구하냐면 V는 T분의 S.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그때 이 S가 뭘 의미하는 거더라? 거리.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속도는 V 벡터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 안 그래요? V 벡터는 똑같이 T분의 S를 쓰는데 그때 이 S가 뭘 의미한다 그랬지? 이게 변위. 그렇지. 변위를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속력, 속도, 가속도 파트를 배웠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 중요해. 근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다? 방향의 평균. 방향의 평균에 의해서 발생된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뭔 말인지 뭐 아냐 너? 좆됐다 씨. 야, 이걸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는데. A, B 맞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만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라 또 뭐도 배웠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도 배웠잖아. 그치? 그래 기억나냐?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뭐냐? 평균 속도의 의미가 뭐냐? 라고 한다면 시간의 간격 동안에 그때 그 물체가 가지는 속도의 전체 속도의 평균값을 평균 속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평균 속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시간과 이동 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어떠한 물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시간과 거리 관계에 대한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는 이거 무슨 움직임이냐 이거?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야?
등가속도야 이게? 가속. 그냥 가속 운동이야.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시간속 이동거리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뭘 의미해? 기울기가 속도 또는 속력을 의미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지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고는 있는데 이게 매 시간마다 속도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맞냐 안 맞냐? 맞지? 근데 시간의 간격을 딱 주어주고 이때를 t0, 이때를 t라고 해놓고 이 구간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바로 평균 속도에 대한 의미란 얘기야. 평균 속도. 알겠지? 그래서 이때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의 평균 기울기, 그지? 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주면 이때 이 기울기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이 두 시간 간격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가 된다. 그때 이 지점에서의 S를 S0, 이 지점의 S를 S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기울기 값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델타 T분의 델타 S. 그지? 요게 이제 평균 속도에 대한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하게 되면 이 물체가 비록 이 구간 동안에 계속 다른 속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균 속도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줬었습니다.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에다가 굉장히 많이 적용해서 풀죠. 수능이 이 평균 속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수능에서 실제로. 평균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세 번째로 뭐도 배웠냐면 가속도도 배웠지. 계속 가속도. 그냥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우리가 엑셀레이터의 약자로 A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 녀석의 의미가 T분의 델타 V. 그치? T분의 델타 V. 무슨 뜻이야? 맞아.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의 의미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값이 델타 V에 해당되고 단위는 뭐 쓴다고 그랬냐면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가지고 가속도를 표현한다고 그랬거든.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m per 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 값을 구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1초 동안 속도가 2m/s. 그렇지. 1초에 2m per s씩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빠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속도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인 거야? 2m per s. 2초가 됐을 때는 얼마야? 4m per s. 3초일 때는 얼마야? 6m per s.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증가량이 얼마냐를 나타내는 게 가속도의 의미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된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만약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그지? 어떨 때 마이너스가 나오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어.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야? 방향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어?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보다 크면 나올 수 있는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처음 속도 값이 더 큰 거지. 나중 속도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물체가 감속을 하는 의미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얘기했어. 단위 시간 동안에 2m per sec씩 느려지는 거다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이게 이제 가속도에 대한 의미였어.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래서 뭐 이런 가속도의 의미까지 해가지고 물론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가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스킵 하겠습니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배웠었냐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지. 그래서 이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운동이 뭐야? 첫 번째 운동이 등속 직선 운동. 두 번째 운동이 어떤 거였어? 그렇지.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이 앞에 있는 이런 물리량들을 왜 배운 거냐면 이 두 가지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 물리량들을 배운 거거든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속도가 늘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 운동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그걸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등가 속도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점점 빨라져. 가속 운동이긴 한데 일정한 속도로 빨라지는 그런 운동을 얘기한다는 거죠.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운동을 갖다가 그래프와 공식을 통해서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핵심만 하자고. 등속 직선 운동은 앞으로 물리학을 하다 보면 알 텐데 뭐든지 그 운동을 대표하는 관계식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규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운동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그 물체의 운동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뭐 되는 운동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운동을 대부분 규칙적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어떻게 수치화 또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표 공식들이 하나씩 꼭 있어.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대표하는 공식이 하나씩 있더라. 그지? 등가속 직선 운동을 대표하는 공식들이 하나씩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너희 입장에서. 근데 등속 직선 운동을 대표하는 공식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공식이었습니다. S는 VT. 이 공식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물체의 운동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운동이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S는 VT. 여기서 S가 뭘 의미하는 거야? 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변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냐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된다.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각 운동에 대한 그래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그래프를 분석을 하는데 시간과 이동거리, 시간과 속도에 관련되는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면 이렇게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운동. 맞지? 그래 안 그래? 반대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이런 물체,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등속 직선 운동을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어떤 게 있냐면은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공식이 이 물체의 운동을 대표하는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어. 맞냐 안 맞냐? 이거. 근데 이 공식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이 관계식 어디서 나온 거야?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가속도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그대로 V만 남겨 싹 이양시킨 게 이 공식이 아니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공식이 바로 이 녀석. 나중 속도를 알고 싶으면 처음 속도에다가 더해라. 뭘 더해? AT를 더해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그러면은 어떠한 임의 시간 이후에 그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만으로는 뭐야? 뭘 알 수가 없어?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잖아. 이동거리를. 그래 안 그래? 가속 운동하고 있는 이 물체의 이동거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동거리 하나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래프를 통해서 유추한 식이 하나 있었지. 그지? 불러봐. 어때? 어떤 공식이야?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었지. 근데 이 두 식 다 t가 들어가는 식이다 보니까 그지? 시간이 없으면 써먹기가 좀 곤란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t에 대해서 변형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 있는 t 값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하나 있지. 그게 바로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래서 이 세 식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대표하는 대표 공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까지 했었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프로 변환하는 내용들도 했었죠. 그래 안 그래요? 맞냐 안 맞냐? 그래프로 변환돼가지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론들까지 가르쳐 줬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했었단 말이죠. 너는 지금 이 내용 너 때문에 일부러 조금 좀 심도 있게 원래 이 내용 전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네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니까 세 사람이서 아직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별거 없어. 이것만 딱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 문제만 풀어주면 돼. 오케이? 이런 거 몰라도 뭐만 잘하면 돼? 문제만 잘 풀면 돼. 문제만. 근데 나는 문제를 잘 못 풀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외워버리면 돼. 됐지 그지?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말 과학을 들으면 돼. 오케이? 그렇게 좀 라이트하게 생각해. 어? 아니,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어? 맞잖아. 수학은 너 이렇게 공부 안 하잖아. 수학은 온갖 수업 다 듣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실력을 쌓았을 거 같는데 어디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80분짜리 수업 하나 듣고 막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쉽지는 않지. 그만큼 네가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 응? 해보다가 너무 안 되면은 다른 도움을 좀 구하면 돼. 알겠지? 네. 자, 다른 사람들은 문제 푸십시다. 문제. 너희 실력 좀 보자. 1번 문제가 총 7개로 나눠져 있어요. 소문제가 7개짜리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면은 내가 너희들 실력을 가늠할 수 있거든. 자, 지금부터 시간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동안에 그 1번 문제, 총 소문제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해결해봐. 시작해. 1번에 아, 너희들 문제 뒤에 있잖아. 뒤에 쭉 넘겨봐. 요거. 너희들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나와 있질 않네. 여기 다음 그림을 보고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요거 1번 문제인데 여기까지 총 7번이야. 7개가 나와 있거든. 요거 한번 풀어봐. 지금 빨리. 어쨌든 괜찮아. 왜 헷갈린 것들이 좀 있을 거야.
다 풀었냐? 자,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 두 물체가 자동차 나와 있는데 처음 속도가 2m/s에서 나중 속도가 8m/s로 변화한 것 같아. 속도가 점점 빨라졌던 모양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1번의 답은 몇 번인 것 같냐? 2번? 4번? 몇 번? 2번 또는 4번? 정답은 4번이죠. 4번. 네, 4번입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1번.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3m/s의 제곱. 그 다음에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6번의 답은 요 그래프에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냥 그래. 6번의 답은 요겁니다. 요거. 알겠죠? 7번의 답도 요겁니다. 요만큼.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7개 다 맞아야 만점이지. 네? 자, 몇 개 맞았는지 한번 보자. 선생님 한번 봐볼게. 몇 개 맞았냐면 몇개 맞았냐? 하나 빼고 다 맞았어. 마이너스 3. 넌 넌 여기서 상관없어. 여기 실력자네. 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의미야. 아, 내가 안 써가지고. 그 다음에 너는 몇 개나? 다 맞았네. 실력자구나. 이렇게. 너는 요거 하나, 요거. 좋습니다. 다 맞은 사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 맞은 사람은 진짜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헷갈리거든요, 생각보다. 네,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네, 다 맞은 사람들은. 그리고 한 개까지 틀린 사람도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네. 한 3, 4개 정도 틀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3, 4개 정도 틀리는 게 일반적이고,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은 많이 못 맞을 수도 있어. 너무 먹자지 마. 심화 과정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론을 빠르게 친 거거든요. 왜? 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지루하거든. 저게 심화 과정까지 하는 사람들 방금 이 내용 몇 번 들었을 것 같아. 그치? 한 3번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3번 내용 그치 않냐? 4번? 심화 과정에서 한 4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지겨워.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 좀 어느 정도 실력 갖고 있나 한번 본 겁니다. 약간 좀 섞여 있네 실력이. 2번 갑시다. 지금부터 그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맞다. 근데 1번에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1번 질문 받을게. 1번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괜찮으니까. 1번은 왜 그러냐면 이 물체가 2m/s에서 8m/s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너는 문제를 풀었을 때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 뭐가 써 있었을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나와 있으면 얘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겠구나. 뭐 아니면 급하게 증가했겠구나. 뭐 2차 함수의 관계로 증가했고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 순간 속도만 지금 나와 있으니 그 중간 과정의 속도는 표기할 수 없어서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밖에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점밖에. 그래서 4번 봐봐. 점만 표시되어 있지, 그지? 그 중간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4번인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또 김상윤 이해 안 되는 거. 3, 4번이 이해가 안 되냐? 3, 4번은 그 시간과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는 그 가속도가 뭘 의미하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위에 3번 그래프에서 A1 값이 얼마냐 그랬잖아. 3번의 그래프에서. 3번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가속도가 어때? 3번 그래프 없었어요. 가속도가 일정하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저 가속도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그 가속도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아까처럼 가속도는 t분의 v-v0 이걸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속도.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얼마냐를 묻는 거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가지고 속도의 변화량을 분자로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은 2초 동안이니까 2초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델타 V에서 8m/s에서 2m/s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3m/s가 제곱이 나온 거야. 그게 그 3번, 4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됐습니까? 뭐 할 거 있냐 더 이상? 없으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2번, 3번 풀어보자 이거. 2번, 3번. 자, 2번 다 맞춰보자. 철수는 지금 얼마만큼 이동했어? 10m 갔다가 왼쪽으로 3m 갔으니까 총 이동거리는 13m입니다. 13m. 근데 변이는 얘기가 다르지. 변이는 시작 지점과 도착 지점의 가장 짧은 최단 거리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미터가 돼? 7m가 됩니다. 7m. 오케이? 거꾸로 돌아왔으니까 맞냐 안 맞냐? 10m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동거리는 전체 얘가 방향 상관없이 그냥 전체 이동한 그 길이가 얼마냐를 묻는 게 이동거리 의미인 거고.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를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평균 속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철수는 1.3 그리고 평균 속도는 얼마야? 0.7m/s 그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영희는 이동거리 얼마? 20m, 그지? 변이는 얼마? 10√2m. 평균 속력은 2m/s, 그지? 영희하고 있는 거야. 평균 속도는 √2m/s, 그지? 네, 이렇게 해주시면 2번의 답은 끝. 3번에 자, 3번의 그래프를 보면 시간과 뭐에 관련된 그래프야?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지, 그지? 자,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나타낸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저 빈칸에다가 쭉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분석을 해가지고 1분 줄게요. 빨리 해보자. 3번도. 자, 됐죠? 1번
다음 각 구간에 대해 이동 거리를 구하라. 0에서 2초는 얼마야? 볼 것도 없이 요 면적 구하면 되는 거잖아. 요거. 그지? 요 면적 얼마냐면 4입니다. 4m. 2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8m. 이번에 그 3번 동그라미에도 요거 하는 거 요거 8m. 그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8에서 10초까지는 요 면적 요거 구하는 거니까 이거 2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역시 1, 2, 3, 4번은 나눠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움직인 거리는 22m지. 면적 다 더하면 되니까. 근데 변이는 얘기가 다르지. 거꾸로 돌아온 거잖아 2m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8m. 그 다음에 평균 속력은 2.2 m/s. 평균 속도는 1.8 m/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한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래서 앞에 2초 동안 여기까지는 가속도가 없었습니다. 기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1번은 0, 2에서 4초도 0,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여기도 없잖아. 기울기가 없잖아. 그 다음에 4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1 m/s의 제곱. 8에서 10초도 마이너스 1 m/s의 제곱. 여기까지 다 같은 기울기잖아. 그지? 쭉 같은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 m/s의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다 맞았으면 뭐 질문할 사람 있나? 여기까지 질문할 거 없지, 그지? 설명 추가하면서 같이 했으니까 4번에 갑시다. 4번. 4번에 A, B 중에서 자 1, 2, 3번 구해봐라. 앞에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요. 빨리빨리. 다 그랬나? 다 그린 게 아니라 다 풀었나? 자, 4번에 1번 어느 쪽이냐? 아니 어느 쪽이 아니라 누구냐? A, B 중에서 4번에 1번은 당연히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누가 더 빨라? 기울기가 큰 A가 더 빠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대답이 없냐 다들? 대답 좀 해라.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간거리가 더 많은 쪽은 어디냐? 누굴 것 같아? 누가 더 많이 갔을까? 간거리가 더 많은 쪽은 누구야? B야 A야? A지 뭘 볼 것도 없지. 20초 동안에 간거리 보면 A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아니야?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간 거잖아. 이만큼 갔네. 이만큼. B 같은 경우.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가 더 많이 갔지. 3번 0에서 20초 10초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겠구나. 10초 동안이면 그래도 마찬가지지. 그래 안 그래? 얘는 이만큼 갔고 B는 이만큼 갔으니까. 그지? 3번도 A고 그지? 그래 안 그래? 3번도 A가 더 많이 가죠.
아 근데 속도가 빠른 놈이 더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취급하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5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5번도 쉽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봐라. 그 변이 시간 그래프 줬는데 속력을 어떻게 배워요? 응? 변이랑 시간 그래프 줬는데 응. 속력을 어떻게 배워요? 기울기가 속력이야. 기울기가. 근데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저기 변이가 아니라 이동거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동거리도 속력이 될 수 있고 변이가 돼도 속도가 될 수 있고 뭐든 상관없어. 아 너 이 말 명칭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긴 하네. 변이라고 되어 있긴 하니까. 근데 뭐 변이나 속도나 뭐 구별 안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음 거나 해 빨리. (5번) 빨리 풀어라.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이 더 빠른 쪽은 어디냐? 어느 쪽이야? A하고 B 중에서 누구야? 얘기 좀 하라니까. 누구야? 마스크 쓰고 그렇게 소곤소곤거리면 어떻게 알아먹냐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를 해봐. A야 B야? A야? B입니다. B야 B. 그 뭐시기야? 평균 속력이 더 빠른 쪽은 어디냐라고 되어 있잖아. 평균 속력이.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간 거리를 뭘로 나눈 거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거든. 시간으로. 그랬을 때 면적이 큰 쪽이 더 많이 간 거야 실제로. 같은 시간 동안에. 맞냐 안 맞냐?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 조금 5번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프가 지금 시간 아까랑 다르게 이거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야. 아까는 시간과 이동거리 관련된 그래프였잖아. 근데 이번에는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가 나타나서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이렇게 증가했고 B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m/s를 가지고 있었어. B는 그지? 멈췄다가 시작한 게 아니라 얘는 이제 10m/s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랬을 때 10초까지면 딱 여기까지거든. 여기까지가 10초인데 그때 A는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지?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그랬잖아. 변이. 그지? 반대로 B는 이만큼 움직인 거고요. B가 면적이 더 넓어.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B가 더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라든지 이런 게 더 큰 거지. 더 멀리 간 것도 B고 평균 속력이 더 빠른 것도 B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얘들아 이거? 그럼 두 번째 평균 속력이 0에서 20초까지면은 그러면 평균 속력이 더 빠른 쪽은 어디겠냐 이번에는? 어딜까? 20초까지면 이제 여기까지인데. 같지 않아요? 그렇지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면적을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똑같거든. 그냥 맞지? 면적이 같아버려.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면적까지 갔으니까 같은 면적을 갔으니까 이 이동거리가 같으니 평균 속력도 같다고 보는 거죠. 역시 멀리 간 쪽도 둘 다 같다. 마지막 3번. 근데 평균 가속도가 더 큰 쪽은 어디냐? A. A지. 기울기가 뭐에 해당돼?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래 안 그래?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기울기가 크냐라는 건데 A가 더 큽니다. 기울기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을 풀어주면 된다. 어떠냐? 할만하냐? 5번까지 한번 빠르게 쭉 한번 해봤는데 친구가 이름이 뭐냐? 이지후요. 지후? 야 그러고 보니까 너희들 출석부로 너희들 이름도 지금 너희들 선생님 이름도 모르지? 네. 넌 새끼야 너 진짜 이 주말과 선생님 이름 모르면 되냐 이 새끼야. 가르쳐 줬잖아. 선생님 이름도 소개를 안 해줬는데 선생님은 아니 소개 아니지. 아 너는 안 해줘도 되지만 다른 애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처음 보러 사람들 많은데. 고등석 물리교사니까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에?
평촌 소속이긴 한데 다른 데를 더 많이 다니는 거 같지. 오유리가 누구냐? 오유리가? 아 네가 오유리야? 문원중. 문원중에 인재들이 많던데 항상 보면. 권준서가 누구니? 권준서. 아 네가 준서야. 넌 똑똑하게 생겼다. 누가 봐도 너는 이공계처럼 생겼어 얼굴이. 김상윤. 네. 네가 상윤이. 평촌중이네? 네. 평촌중이면 명문 아니야 여기? 공부 잘하는 애들 많지 않아 여기? 영문. 여기 귀인중이랑 편청중, 검계중 이런 데 좀 학군이 좀 세지 않나 여기가? 다른 데보다? 그지?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상한 애들 많아? 네. 소연이가 너냐 그러면? 네. 네가 연소연.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주말과학 때 몇 번. 아 보아 만나? 네. 아 그래서 본 거구나. 강원중. 하율이가 누구지? 아 이거 하율이. 너도 주말과학 다닌다 그랬지? 대한중. 하율이. 강원이가 누구지? 아 네가 강원이야. 너는 2학년이야? 아 굉장히 동안이다. 어리버리하다. 어리버리하다고? 평촌중. 너도 평촌중이네. 이지후. 네가 지후. 너도 평촌중이네. 아까 얘 말이 가면 평촌중 다 좀 이상한 애들 많다고 그러던데. 여기는 다 이상한 애들이야? 한지훈까지 다 이상한 애들이겠네 그러면? 평촌중이 엄청 많네 여기. 4명이나 되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다 지각했냐? 지각했어요. 다 X 표시가 이거 다 지각이거든. 음. 뭐두 사람 빼고 다 지각이 아니 세 사람 빼고 다 지각했는데. 빨리빨리 좀 다녀라. 강의실을 못 찾네. 못 찾아가지고 그 35분에 수업이 시작하니까 그 전에 와 있어야 돼. 자, 6번 갑시다. 자, 6번, 7번 두 문제 시작해. 이것도 역시 뭐 이론을 몰라서 못 풀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 아니면 좀 더 시간 줄까요? 요거는 좀 너희들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못 푼 사람? 다 풀었어? 자, 답 맞춰보자. 네? 자, 6번에 1번의 답은 T2입니다. T2. 네. T2. 2번의 답은 T4입니다. T4. 네.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이게 3개야 답이. 답은 5번, 6번, 8번. 네. 5번, 6번, 8번. 자, 7번 다 맞은 사람. 5번, 6번, 8번 다 잘 골랐다. 권오율이라고 그랬나? 그 다음에 너까지. 야, 대단하네. 아까 이 친구들이 아까 그 문제도 잘 풀었던 것 같은데. 6번, 7번 되게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틀렸지? 지금 손 안 든 사람들은. 6번 틀린 사람. 6번도 틀릴만 합니다. 이거 괜찮아요. 없어? 다 맞았어? 틀렸어? 자, 이거 한번 봐보자. 6번부터 일단 다 볼게요. 이 그래프는 시간과 가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야.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너희들이 하나 착안해야 될 점이 뭐냐면, 많이 풀어본 사람 알 건데, 이 면적이 뭐에 해당되니? 이 면적이 델타 V. 네. 델타 V가 저 면적이야.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몰랐지?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변화량. 그러니까 이 면적의 크기만큼 속도가 증가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속도가 없었다가 이 지점이 되면, 이 시간이 되면 이 면적의 크기만큼 속도가 증가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이게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면 음의 영역인 이건 뭘까 그러면? 이건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T2까지는 이 면적의 만큼 속도가 증가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로 바꿔보면, 예를 들어 속도가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알겠지? 일부러 보기 편하게 직선으로 그릴게. 알겠지? 직선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T2까지 속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어.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만큼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맞냐 안 맞냐? 아, 이런 그래프일 거 아니야 대충. 그지? 아니 그래 안 그래? 왜 대답이 없어 또? 아니 대충 개형은 이게 맞는 건 아니야. 개형이 어쨌든 이런 식일 거 아니야. 쉽게 보면은. 그래 안 그래? 가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가속도가 지금 계속, 여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그지? 그래 안 그래?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기울기가 이제 적어진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증가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가속도를 양의 값으로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속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처음에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속도는 계속 계속 양의 값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 속도는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계속 속도 계속 증가했어. 0 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서 이 넓이만큼 또 이번에 어떻게 돼? 속도가 빠지고 있는 거냐, 줄어들고 있는 거냐. 근데 속도가 0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계속 오른쪽으로는 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맞냐 안 맞냐? 물체가 멈추려면 뭐가 필요해? 속도가 완전히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T3가 갔다 갔을 때 이게 멈췄어요 지금? T3 때? 안 멈췄지, 그지? 언제 멈추는 거야? 여기 있는 면적의 크기만큼 이 아래 음의 면적이 다 다를 때 여기 T4에서야 그때서야 멈췄지, 그지? 맞냐 안 맞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최대 변이가 돼요. 응? 근데 왜 최대 변이가 돼요? 그때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갔잖아. T4까지 오른쪽으로 계속 갔잖아요. 가속도 좀 가속도 양수일 때 오른쪽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보면 이 면적이 뭐가 돼버려? 이동거리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속도는 비록 증가했다가 감소하긴 했지만 계속 양의 면적만큼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한 거라고. T4까지. 그러니 일단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은 T2까지야.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이 양의 면적만큼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하지만 T4까지 속도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번에서 물어보는 최대 변이가 되는 지점은 바로 T4라고 보면 돼.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자. 7번으로. 이건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하나씩 다 해볼게요. 1번 OA 구간의 속력은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OA면 여기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되어 있는데 OA면 이거잖아. 이거 여기가 속력이 증가한 거냐 감소한 거냐? 증가한 거지. 왜? 이거 무슨 그래프야? 시간과 이동거리에 관련된 그래프잖아. 맞냐 안 맞냐? 이때는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속력 또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 OA 구간은 속도가 감소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번 AB 구간의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는 4m/s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B 구간은 여기인데 자세히 보면 AB 구간이 거의 직선 구간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AB 구간이 이거 자세히 보면 이거 직선으로 되어 있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는 일정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운동했다는 얘기야 이거? 등속 운동했다고 봐도 돼. 등속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나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등속 운동하고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저 기울기가 결국 뭐에 해당돼? 평균 속도에 해당될 수 있다란 말이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가속,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봐. 얼마야? 5지 5.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m/s가 아니라 5m/s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순간속도가 뭐예요? 어? 순간속도가 순간 속도? 나 지금 평균 속도 얘기했는데. 네. 뒤에 나와가지고 아 뒤에 나와. 순간 속도는 그 시점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시점에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BC 구간의 평균 속도. 아 이거 BC 구간 이것도 해야지. BC 구간의 평균 속력은 4m/s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BC가 이제 여기잖아. 여기. 요거. 여기서의 평균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그지? 요게 평균 속도 아니냐? 그래 안 그래? 맞지? 예. 그거 얼마야? 그거 구하면? 2m/s, 그지? 그러니까 3번도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CD 구간에서의 속력은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CD 구간은 요건데 이 구간 이거 속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 속력이니까 스칼라 값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속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그냥 단편하게 해석하면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그냥 일로 되돌아오고 있는 운동이야. 그냥 단순히 보고 있으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냥 위로 갔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CG점에서 한번 멈췄다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음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오는 속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근데 CD 구간에 속도가 감소하였다 그러면 아니까리 할 건데 속력이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 크기만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오고 있긴 하지만 속도는 빨라지고 있거든. 속력은 빨라지고 있다고. 그래 안 그래? 기울기가 그렇잖아.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D2 구간은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맞지? D2 구간은 이 구간은 반대로 오고 있는 과정이야.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방향이 바뀌고 있다. 맞지? C 지점에서 한번 멈췄잖아.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그 다음에 7번 힘의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 구간은 BC 구간, CD 구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갑자기 이게 힘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친구들 주말각 들은 사람들은 다 힘에 대해서 배운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어떠한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동 방향에 대해서 힘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그 방향에 대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돼? 그 힘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 그지? 무슨 운동을 하게 돼? 힘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근데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감속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 있어. 그것도 무슨 운동이야? 일종의 가속 운동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은 그 힘의 방향하고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거 찾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일단 BC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물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의 방향은 이 물체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맞지? 간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CD 구간도 역시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CD 구간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힘은 여전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거야? 아래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속도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 힘 여기 B에서부터 D 구간까지는 이 힘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한 것 같아. 그 힘에 의해서 얘가 멈췄다가 다시 그 힘에 의해서 다시 반대로 가속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CD 구간은 아니지. 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여기는. 그래서 X가 되는 거다. 7번은. 그 다음에 8번. 위 그래프에서 물체에 가한 힘의 방향은 총 2번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처음에 힘이 언제 가해졌지? 처음에? 제일 처음 힘이 가해진 시점은 언제일까? 그렇지. 처음 0에서부터 2초 때 처음 한번 힘이 가해졌어. 그지? 왜? 속도가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힘을 한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동 방향 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 이때 한번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때는 반대로 바뀌었죠. 맞죠? 그리고 또 어디서 바뀌었냐? 또 어디서 바뀌었어? 여기서 기울기가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감소하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지금 물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위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겠지. 그래서 몇 번 바뀐 거야? 2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됐지? 헷갈리죠? 이 문제 좀 헷갈려요. 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잘 모르겠지. 그치? 괜찮아. 몰라. 하나. 자, 8번 갑시다. 8번. 왜? 뭐 이상한 거 있어? 처음 시작할 때 방향 아마 네, 좀뭐 이상한 게 있었어? 아니야?
자, 8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8번 풀면은 오늘 시간이 50분까지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네. 왜냐면 너희들 좀 최대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에 먼저 나간 애들이 있잖아, 그지? 한 달 정도 먼저 나갈 것 같은 것 같은데 걔네들을 좀 따라잡으려면은 좀 빠르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분까지 아니야, 또? 아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45분부터 50분까지 타임 시간이라. 아, 그래? 원래 40분의 수업인데 너희가 5분 일찍 시작했으니까 45분? 아, 45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요거 문제 마무리, 요거 마지막에 요거 하나 또 풀고 마무리해야겠다. 8번 하고 마무리하자. 8번 했냐? 그래도 이반이, 알반이 그래도 인재들이 꽤 있네요. 그래? 자, 같이 해봅시다. 1번. 아, 다 풀었죠? 1번의 답은 A 지점입니다. A 지점. 그죠? 예, A가 가장 빠르지. 그래프 뭐 보면 알겠지. 2번. 가속도가 0인 구간은 몇 곳이냐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0인 구간은 4곳이 있습니다. 4곳. 기울기가 없는 지점이니까 요 끝점 얘기하는 거야. 요 끝점. 요 끝점. 요 끝점. 여기가 가속도가 0인 구간이죠. 그 다음에 3번. 점프대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위치와 그 값은 얼마냐고 했는데 어디냐면 B지점입니다. B지점. 예, B지점이 제일 멀리 있을 때고 50m 지점이고요. 이동거리가 가장 먼 지점은 역시 H지점입니다. H지점. 면적 다 더하면 되지, 그지? 그래야 제일 멀리 이동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그럼 맨 마지막 H지점은 점프대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양의 영역과 음의 영역을 다 합해주면 됩니다. 그죠? 50 빼기 35 플러스 20 빼기 5 해주면 되는데 답은 얼마? 30이다. 30m.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분 했는데 이 질문 있냐? 그러니까 가속도 가속도가 왜 0이냐면 이게 시간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 그때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어디겠느냐 이거. 기울기 있지 않나요? A 기울기가 뭔지 모르냐? 순간적으로 그 지점에서의 그 시간대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 말이야. 그 가속도가 지금 이 지점 같은 경우는 끝 지점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지? 속도의 크기가 이제 지금 갔다가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속도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으로 막 바뀌는 지점인 거야. 그래 안 그래? 이 지점은 가속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봐야지. 그래 안 그래? 어?
됐냐 이거? 뭐 질문할 거 있나 여기서? 없죠? 뭐 있어 오율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시간, 속력, 뭐 속도, 가속도 요 파트를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봤는데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그 너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에도 와서 또 이걸 하잖아, 그지? 그때 이제 수요일 날에 요 파트를 마무리해야 돼요. 아마 그때는 문제풀이를 쭉 하게 될 건데 미리 좀 풀어 와주면 진도 나가는데 좀 유리할 겁니다, 너희들이.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8번까지 했으니까 너희들은 몇 문제 정도 내주면 될까? 수요일까지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동안에 몇 문제가 가능할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문제 정도 있거든요. 근다고 9문제 다 내주면 좀 그럴 거 아니야. 한 6문제만 해와봐. 알겠지? 그 정도 해오면 아마 그 수요일날 진도 나갈 때 굉장히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14번 정도까지는 한번 풀어봐. 알겠지? 이 정도는 뭐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봐봐. 그것도 도움이 돼. 너희 옆에 친구들이 좀 물어보고 그러면 좀 잘 가르쳐 주시고요. 서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실제로.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응?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요 사이에 이 물체 운동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점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뭐 예측이 가능해야 이렇게 뭐 그래프로 그려줄 텐데 예측이 안 돼서 그냥 점으로만 해준 것 같습니다.